선생님, 제가 저번에 Q&A 그 영상 찍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하려고. 괜찮으시죠?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겠지. 제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안 하긴 하는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네, 그거거든요. 이 마크로비오틱에서는 현미밥, 된장국, 뭐 제철 채소, 김치 이 정도가 기본 식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삼시세끼 그렇게만 해가지고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일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일상식하고 특별식으로 좀 나누면은 편하게 음식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에다가 현미밥에다가 된장국, 채소 반찬, 김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저 이제 요리를 가리키지만 제가 날마다 막 채식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고 막 무슨 뭐 요란한 그런 음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에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식단을 차려서 먹어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할 때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특별한 걸 먹고 싶을 때는 채식 함박 스테이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찌개 전골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상으로 먹는 음식에서는 내가 편하게 먹고 싶잖아요. 간편하게 먹고 싶잖아요. 뭔가 어렵게 요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하되 그게 내 몸을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상식이 중요하고요. 그 일상식을 8에서 90으로, 그러니까 80에서 90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10%나 20%는 내가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맨날 그것만 먹으면 지겹기도 하고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나 20%는 특별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때 고기를 드신다든지 생선을 드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즐거움으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반대로 돼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특별식인 거예요. 날마다의 음식이 특별한 음식인 거예요. 날마다 애들 막 스파게티 해주고, 사실 그건 옛날에 우리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피자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시켜주고, 또 점심 때 심지어는 아침에 막 삼겹살 구워 먹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매일이 특별한 식단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기본이 되는 일상식,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전통 음식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몸을 채우는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식을 잡아놓고 정말 특별한 건 말 그대로 특별한 때 먹는 거잖아요. 뭐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식탁을 꾸밀 수도 있는 거고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먹어야지 하고 아껴두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하루에 한 끼도 일상식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고기에 대한 건데, 꼭 마크로비오틱이 완전 채식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고기를 먹을 때 매일 고기 반찬이 있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식단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저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항상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서 고기를 꼭 섭취해야 될 것 같은, 고기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다른 걸로라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백질 감박건요. 그쵸. 네, 그런 게 있고 어머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다, 뭐 힘이 이런 안 거. 생긴다. 그래서 키도 안 큰다. 그쵸. 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 사실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요. 저희 현미밥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두부 있잖아요. 그래서 두부나 두유나 그런 콩 가공식품에도 단백질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 시점, 그 관점이 마이크로적인 관점인 거예요. 매크로비오틱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크게 보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생명을 크게 보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무언가를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채소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국한을 시키는 그런 음식 식사법이 아니고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 숲을 보면서 전체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식사법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마크로비오틱은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양이나 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명확한 판단 아래서 선택을 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누구 말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도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나는 활동량이 많고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고 할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균형을 맞춰서 단백질이나 뭐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겠죠.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채식을 하는 시키는 아이들도. 네, 맞아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요. 그런 거 예,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백질 때문에 애가 무슨 단백질을 섭취 안 해서 키가 적게 자라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될지, 그리고 횟수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지를 정하시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 그렇죠. 많이 먹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예.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막 지나쳐서 좋은 건 없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식사라 하더라도 정말 배부르게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피부나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질병에도 좀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기본 일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미밥, 뭐 된장국, 네. 채소, 김치 이런 네. 것들이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피부에도 좋고 네, 맞아요. 질병에도 강해지는 네. 좋아져요. 건가요, 그럼? 네, 그럼요. 피부는 조금 타고나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곡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윤기가 나요. 피부가 투명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으로 감추고 해서 그렇게 피부가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안에서부터 빛이 난다고 할까요? 왜냐면 이제 동물성 식품이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노폐물이 많이 남거든요. 최연소되지 않은 그런 노폐물, 잔여물들이 안에서 많이 남고 그게 남은 노폐물들이 혈액을 통해서 또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점이 찍히고 막 반점이 생기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곡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이게 몸에서 정말 몸에 큰 부담 없이 완전 연소가 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피부도 깨끗해지고요. 장도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 그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건 마크로비오틱을 하면 자기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좀 저는 추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죠. 좀 말씀. 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할게요. 마크로비오틱을 알기 전에 저의 이제 식습관은 배고프니까 먹었거든요. 그리고 맛있으니까 먹었어요. 내 혀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면 먹고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음식을 내가 섭취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마크로비오틱을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내가 알게 됐잖아요. 마크로비오틱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음식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음식이 내가 먹었을 때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내가 이 음식을 필요하지 않겠지만 또 내일은 이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물어보게 되고요. 내일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날그날에 나한테 같은 음식이라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분명히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가 나한테 답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정확한 내 판단력을 가지고요,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쿠킹 클래스도 하시고 네. 식생활 지도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알려주는 것도 좀 레시피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오감 교육, 마크로비오틱이 오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능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 아이들 오감 교육 하는데 마크로비오틱 이상 거기에 적절한 교육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음식을 하면서 나의 모든 그런 감각적인 기능을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요. 왜요? 제철의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골라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죠. 음식을 하면서 손으로 식재료를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코로 냄새를 맡고요. 지글지글 또 붙이는 소리, 그런 것들을 귀로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음식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의 본능을 아주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마크로비오틱이에요.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음식을 배우시게 되면은 레시피 위주의 그런 요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실습을 할 때 처음에는 레시피를 보고 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레시피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오감을 이용해서 스스로 마크로비오틱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럼 교육에서 배우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 그렇죠.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6가지 메뉴를 하는데 그 실습하는 메뉴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제발 간 좀 봐라. 그리고 좀 이거 맛 좀 봐라 하는 중간중간에 왜 맛을 안 보느냐.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잔소리처럼 저는 이제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 자기가 스스로 마크로비오틱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식생활 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렇죠. 이제 이름이 마크로비오틱 식생활 지도사예요. 그래서 이 과정, 총 9번의 과정을 듣게 되면은 내 자신의 그런 식생활을 점검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이웃에 사는 이제 조금 편찮으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음식이 이제 올바릅니다라고 지도할 수 있을 정도, 어드바이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자격증이 주어지죠.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고 안 획득, 그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커리큘럼 내에 있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서 이 9번의 과정 속에서 그런 이론 공부를 하게 되죠. 좋습니다. 네. 그날 이제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고요. 여쭤봤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제가 질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